현대차 그룹주가 뭐 연일 실세 없이 좀 달리고 있고요. 네. 단순한 기대감들을 좀 넘어서 양산 전환이라는 명확한 어떤 전략을 좀 제시해 준 점, 핵심 기술이라고 좀 불리우는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들이 차원이 좀 다르게 대거 좀 공개가 됐다. 이 현대차 그룹 모빌리티 부분에 대한 경쟁력, 평가 후기가 굉장히 좀 양호하게 좀 나왔고, 다른 스마트 팩토리 공정에 좀 적용되는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반영시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치 반영을 이제부터는 좀 더 빠르게. 이민수의 경제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자동차 얘기하겠습니다. 와, 자동차도 불이 한번 붙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현대차가 정말 20만 원, 22, 3만 원 정말 껌딱지처럼 붙어 있더니만 네. 야, 한번 불이 붙으니까 무섭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가도 되는 건가요? 네. 일단 CES 2016 이벤트가 종료가 좀 된 이후에 현대차 그룹주가 뭐 세론성 물량이 좀 나올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하루 정도 반응을 좀 했는데 음. 그 다음부터 주가가 뭐 연일 실세 없이 좀 달리고 있고요. 네. 52주 신고가가 특정 종목이 아니라 계열사 중심에서 전부 다 지금 52주 고가에 대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제가 원고 쓸 때 11거래일 수익률이 이제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좀 집계를 해봤는데 네. 현대차가 40%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6.8%가 좀 상승이 된 거니까 오늘까지에 대한 수익률을 보면 55, 56. 1월부터는 56.8%가 좀 올랐다고 좀 판단되고 네. 있고, 현대오토에버가 한 43.8%, 현대모비스가 한 20%대, 현대유아도 한 20%대 1월 수익률이 좀 예상이 네. 좀 되고 있고요. 기아가 25.4%인데 오늘 12% 올랐으니까 역시도 뭐 37% 정도 상승을 했다. 이 이게 대형주들 중소형주처럼 네네. 오른다니까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CS 종료 이후에 로보틱스 사업에 대한 재편 기대감들이 계열사의 전체적인 어떤 수급을 좀 이끌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오늘 특히나 계열사 안에서는 뭐 현대차와 기아가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작년 기준에서 미국의 이 자동차 판매 점유율이 뭐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했다. 이 부분도 오히려 좀 주가 상승의 어떤 원동력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쨌든 트리거가 된 거는 CES에서 그 아틀라스였잖아요. 네네. 휴머노이드 로봇. 네. 그에 대한 기대감들이 뭐 국내외로 상당히 높던데요. 네. 일단 아틀라스에 대한 공개 보면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네. 사실 외형만 놓고 판단했을 때는 뭐 테슬라 옵티머스에 비해서 굉장히 조금 경쟁 요소가 좀 될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시연 영상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실질적으로 좀 공개가 되고 관절의 형태라든가 이 회전율, 그다음에 뭐 이 보폭에 대한 어떤 주행 속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호평을 받았었고, 아틀라스 로봇도 제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더라도 굉장히 좀 견조하게 기술적인 어떤 고도화를 좀 이뤘다라고 좀 평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기대감들을 좀 넘어서 양산 전환이라는 또는 상용화 전략이라는 명확한 어떤 전략을 좀 제시해 준 점, 이런 것들이 시장의 좀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일단 로보틱스 부분도 중요했는데 일단 자율주행 부분에 대한 부각 부분이 추가적으로 현대차 그룹주에 대한 기대감들을 더 심어준 것 같아요. 일단 테슬라나 뭐 중국에 비해서 일단 뭐 자율주행 부분에 대한 기술은 굉장히 좀 뒤처진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좀 박하게 좀 반영이 좀 됐는데, 최근에 이제 모셔널이 좀 공개했던 아이오닉 5 기반의 일단 자율주행 택시죠. 로보택시에 관련된 어떤 시승이라든가 평가 후기가 굉장히 좀 양호하게 좀 나왔고, 이 부분이 연내 상용화를 좀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어떤 로보택시 전략이라든가 뭐 중국의 어떤 무인 자율주행 같은 그런 택시의 어떤 활성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현대차 그룹도 해당되는 모빌리티 부분에 대한 경쟁력, 이 부분에 대한 상용화 내지는 뭐 서비스화를 본격화했던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수급 기대감으로 좀 저는 충분히 좀 이끌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로보틱스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CES에서 부각되면서 이제 로봇으로서 이제 현대차가 요즘 뭐 로봇 관련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올랐는데 자율주행 부분은 사실은 글로벌 업체들에 대해서 뭐 테슬라나 구글의 웨이모에 비해서 상당히 좀 현대차가 사실 격차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보니까 뭐 미국 합작회사 모셔널 이런 쪽도 미국에서 그죠? 한국에서는 사실은 그닥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만 미국의 합작법인도 힘을 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거는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거는 주로 로봇인데 그럼 자율주행 쪽의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는 충분히 좀 반영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로보틱스라는 부분들은 전체적 어떤 시장의 규모,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부분을 메타플랜트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수요는 그룹의 계열사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다른 스마트 팩토리 공정에 좀 적용되는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반영시켰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메타플랜트에서에 대한 공정 적용이 성공적으로 좀 이끌어낸다면 이 부분은 그 이후의 시장으로서에 대한 확장 부분을 고려해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현대차 그룹주의 수급을 좀 이끌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모빌리티 부분은 그동안 경쟁력 부분에 대한 부분, 특히나 뭐 국내 경우는 아직까지 뭐 규제 부분들이 크게 점검되거나 뭐 정비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현대차가 실질적으로 어떤 자율주행 기술이 레벨 5 정도에 대한 수준을 도달했는가라는 의구심들이 좀 컸습니다. 네. 다만 이제 레벨 4 이상에 대한 단계를 입증해냈고 지금 뭐 테슬라처럼 카메라 모듈과 센싱을 좀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레이더 라이더에 대한 기술을 넣으면서 뭐 종국적으로는 안정성에 대한 무게감을 더욱더 강조했다는 전략들의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 어떤 반영 효과는 저는 뭐 밸류에 충분한 좀 평가 반영이 좀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낙수 효과 관점에서 보면 그룹의 계열사들에 대한 사업 재편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현대모비스는 인베스터데이에서 좀 강조했던 것처럼 액추에이터에 대한 개발과 생산 부분들, 현대오토에버의 로봇 부품에 대한 유지 보수라든가 뭐 AS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뭐 제어라든가 관제 이런 업무들이 확장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현대위아의 경우에는 로봇의 뭐 정밀 감속기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는데 전동 모듈이라든가 뭐 구동 모듈 같은 로봇의 몸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하드웨어를 조금 더 집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는 이런 가치 반영들이 양산 전환이라는 효과가 좀 맞물리면서 가치 반영을 이제부터는 좀 더 빠르게 이뤄낼 수도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모빌리티 관련된 이제 관심주들을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이건 제가 좀 이따 한번 정리하고요. 자율주행 관련된 거 조금만 더 얘기하고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현대차 그룹이 지금 사실 이번에 또 CES에 나서 나왔던 게 엔비디아의 자율 기반 뭐 플랫폼 알파마요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네네. 벤치하고 손을 잡는다고 그랬고요.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이 그러면 뭐 이제 구글이나 테슬라 말고 기존의 그 소위 레가시 업체들도 이런 쪽에 같이 드라이브를 거는 건가요? 그에 따른 사실 현대차의 입지가 그렇게 굳건한 것인가 사실 좀 고민도 좀 되거든요. 네, 일단 전략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과거 CES에서의 경우에는 일단 이 완성차 업체들이 뭐 전기차, 뭐 새로운 전기차를 좀 공개하거나 그렇죠. 예. 또는 뭐 SDV라고 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환차에 대한 부품, 그래서 이제 이 해당되는 뭐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술 고도화 부분들, 차량을 다른 각도에 대한 편의 기능을 좀 강조시켰던 네. 그런 부분들로 좀 부각됐던 것과는 좀 차원이 좀 다르게 이번의 경우에는 전동화 기술들을 좀 겸비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모빌리티의 핵심 기술이라고 좀 불리우는 일단 뭐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들이 대거 좀 공개가 됐다. 이 부분은 단순한 기술 공개들보다는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방향성과 좀 맞물리면서 일단 상용 관점에서에 대한 무게감들이 조금 더 주목받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벤츠의 경우에는 일단 박사님께서 이제 언급하신 것처럼 알파마요를 좀 탑재하는 뭐 SDV 통합 스택이죠. 알파마요의 기반으로 한 이 전기차 CLA를 올해 이제 1분기에 좀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당되는 어떤 내용들 전체적으로는 뭐 레벨 몇 단계에서에 대한 상용화를 좀 이룰 것인가 이 부분은 아직 공개가 좀 되지 않았지만 알파마요라는 게 전체적인 어떤 데이터에 대한 학습 능력들을 좀 가져가고 전체적인 자율주행에 관련된 어떤 구조 부분들을 확대시킨다는 관점에서 좀 뭐 벤츠가 충분히 뭐 레벨 4 이상의 단계에 대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인형 자율주행을 좀 구현할 수 있는 핵심 기술과 상당히 좀 콜라보가 좀 잘 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들고 있고요. 두 번째 뭐 포드의 경우에는 2028년도를 좀 목표로 합니다. 이 부분은 뭐 명확한 양산 방향성을 좀 제시를 했는데 레벨 3 자율주행 차량 출시를 좀 예고했습니다. 폭스바겐의 경우에는 모빌아이와 협력을 통해서 버즈 기반의 로보택시를 역시나 올해 연말 안에 미국에 좀 출시를 하고요. 미국 출시 이후에는
유럽 쪽으로 좀 확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좀 기대 요인들을 좀 될 수 있다. 다만 이제 기대 요인들이 좀 되면서 현대차 그룹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경쟁 요소가 좀 상대적으로 좀 부각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향도 일단 일부는 좀 우려되지 않나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율주행은 고민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미국에서 아까 모셔널 얘기했고 네. 현대차가 미국에서 잘하고 있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일 앞서가는 건 테슬라잖아요. 그죠? 미국은 뭐 테슬라는 이미 거기서 다 테슬라나 구글이나 다니고 있는데 거기를 미국이 아무리 뭐 미국이지만 미국이 시장을 열어주면서 현대차, 토요타 니네도 미국 시장에서 로보택시 해봐.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네 업체들 먼저 우선권을 주고 또 데이터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제 생각은 사실은 뭐 다른 업체들은 자국에서 그죠. 한국도 네. 우리나라에서 그런 뭐 로보택시를 하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기반이 안 돼 있잖아요. 오히려 네. 중국은 네. 자율주행 되게 하거든요. 그죠? 네. 그런 캡티브 시장을 좀 가야 된다는 게 좀 고민이 있어서 자율주행은 기대감도 있고 고민이 있고 다시 한번 그러면 그 기업 측면에서 이제 마무리 좀 해볼게요. 이런 로보틱스와 모빌리티의 어쨌든 제일 핵심에 있는 기업은 현대차고 그죠? 네. 현대차이고 현대차는 지금 수준에서도 그러면 일단 더 업사이드가 주가 측면에서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죠. 네. 일단 레벨 4에 대한 기반 효과는 달라요. 지금 네.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은 뭐 테슬라가 카메라 센싱과 모듈로만 기반으로 한 완전 무인 감독 네.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한 로보택시를 상용한다. 이 전략이고요. 일단 뭐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레벨 3 상용한 차종 2종이 승인이 됐고 일단 고속도로에서는 레벨 3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자율주행 체제 주행은 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3는 필요시에 운전자가 좀 개입하는 요건인데 현대차의 경우에는 일단 과거에 우리가 지금 보면 레벨 3 단계 고속도로에 주행할 수 있는 전용 시속 90km를 유지할 수 있는 자율주행 차종을 좀 만들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현재 좀 네. 중단이 좀 된 상태입니다. 다만 기술적인 어떤 방향성들을 보면 레벨 4 이상에 대한 부분들, 레벨 5는 완전한 뭐 관제와 제어까지를 모두 다 겸비한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을 뿐더러 아예 운전대조차 없죠. 악셀레이터 자체가 없는 그런 차종에 대한 전환점들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종국적인 방향성에서는 저는 현대차의 매력도가 기술적인 강점에서 저는 부각이 좀 될 수 있겠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가 마지막으로 밸류체인 얘기만 한 번 더 정리할게요. 네. 사실은 모비스 액추에이터 얘기도 하셨고 그죠? 네. 또 로봇으로만 보면 위아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현대 네. 오토에버야 소프트웨어 중심인데 오늘 보니까 70만 원까지 오토에버 목표가가 나왔어요. 근데 또 얼마 전에는 글로비스가 한번 급등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현대차 밸류체인들은 각각의 영향력들이 있는데 변 대표님 보시기에 주가 측면에서 투자 측면에서 오른 거 다 감안해서 네. 이렇게 좀 우선순위별로 좀 다시 좀 펼쳐놔줘 보세요. 네, 일단 현대차 그룹의 상승률 관점에서 저는 그나마 시가총액에 대한 어떤 이 부분을 좀 감안할 때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수급 탄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네. 지금 뭐 로보틱스 그리고 모빌리티 분야의 미들웨어 역할을 현재 그룹사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 재편에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수 있겠는데 일단 뭐 로보틱스 부분에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로봇의 유지 보수, 그다음에 AS 부분들,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제,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을 제어하는 이제 기술까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 역량을 좀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도 해서 이제 모빌리티 부분은 아직 상용화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자율주행 체제로서에 대한 시간적인 갭은 좀 남아 있지만 가장 크게는 뭐 인포테인먼트에 좀 장점을 갖고 있고 소프트웨어 차량에 대한 중심축에서는 현대오토에버가 가장 큰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의 가치 반영 관점에서 조금 더 기대 요인들을 좀 반영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로보틱스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현대 모비스를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주사의 역할을 하면서도 그렇죠. 사실 로봇 사업에 대한 가치가 사실 저는 주가에 그렇게 크게 좀 반영되지 못했던 거 봅니다. 현대 유아의 뭐 상승 탄력도보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수익률 측면에서 보도 지금 현대모비스와 현대유아가 뭐 1월 기준에서 보면 한 20%대인데 현대유아가 12월 달부터 상승했던 점들을 좀 감안해 보면 아직까지 모비스의 상승 여력들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뭐 현대유아라든가 뭐 현대글로비스. 그런데 한간에 좀 이런 얘기했죠. 정몽구 회장이 유고 시에 일단 주가의 어떤 변동성들에 크게 좀 반영될 수 있는 종목은 현대모비스 아니면
현대글로비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장 큰 탑픽은 저는 현대오토웨이버가 수급적인 어떤 이점들을 네. 조금 더 부각시킬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말 새로운 주도주 반열에 올라선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로보틱스 모빌리티 관점에서의 그 밸류 체인들 투자 전략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